271페이지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넓이가 아니고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시오. 정적분이라는 거 자체가 그죠? 어떤 부분의 뭐 넓이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넓이뿐만이 아니고 입체 도형의 부피도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지.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앞에서 구분구조법 배웠죠. 구분구조법. 어떤 함수 fx랑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n등분 해가지고 자, 근데 우리 구분구조법 할 때 입체 도형의 넓이도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책에 그래서 적당히 자, 이런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이게 입체 도형이야. 이게 뭐 단면이 원인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입체 도형이 있는데 그 입체 도형을 이렇게 눕혀 넣어가지고 적당히 x축을 잡았다. 입체 도형인데 그 입체 도형을 적당히 x값 a부터 b까지 이 입체 도형이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자, 그럼 또 이 입체 도형의 부피도 우리가 했죠. a부터 b까지를 적당히 n등분을 해가지고 그 한 부분의 부피를 뭐 단면이 삼각형이면 삼각 기둥을 만들고 단면이 원이면 원 기둥을 만들고 그지? 그렇게 해서 그 기둥들의 넓이 부피를 하나하나 구해서 더한 다음에 마지막 극한으로 마무리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단면이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단면이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첫 번째 단면을 밑면으로 하고 요 한 칸의 크기를 높이로 하는 원기둥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또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단면의 넓이를 밑면으로 하고 한 칸의 요 크기를 높이라고 하는 원기둥 또 원기둥들의 넓이들을 쭉 더해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 구분구조법 똑같아요. 전체 구간의 크기 b 빼기 a인데 그거를 총 n 등분을 했다. 그게 요 각각의 부분의 기둥의 높이다. 그럼 거기다가 각 기둥들마다 밑면의 넓이들을 더해 나가면 되겠네. 그죠? 자, 이때 이 밑면의 넓이, 자, 이 입체 도형을 잘랐을 때 생기는 그 단면들의 넓이 있죠? 단면들의 넓이 그거를 적당히 x좌표 x인 곳에서 이 입체 도형을 x좌표가 x인 곳에서 탁 잘랐을 때 그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함수식으로 x라고 잡으면은 그럼 첫 번째 x값을 쫙 쏘아 올렸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는 첫 번째 x좌표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를 요 x에다가 집어넣은 게 첫 번째 단면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또 적당히 해서 적당히 k번째 x값을 쏘아 올린 넓이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k번째 좌표는 a에서 출발을 해서 요 한 칸의 크기 n분의 b 빼기 a의 k번째니까 요 x값을 쏘아 올렸을 때 여기다 대입을 한 함수값 즉 s라는 게 단면의 넓이 함수고 그 x자리에 k번째 x값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를 쏘아 올려서 집어넣은 게 단면의 넓이고 그 단면의 넓이를 첫 번째 x값 쏘아 올린 것부터 마지막 n번째 값 쏘아 올린 단면의 넓이의 합을 곱해주면은 이 전체가 단면 잘랐을 때 각각의 기둥들의 부피의 합. 마지막 이놈의 극한 n을 무한히 쪼개버리면은 요게 내가 구하고 싶은 입체 도형의 부피. 자, 아까 배웠잖아.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요 전체를 x로 바꿔버리면은 sx가 되고요.
리미트와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었고 요 전체를 x로 잡으면은 이 변수 k의 개수 요 놈이 dx로 바뀌고요. 적분 구간만 설정하면 되겠네. 적분 구간은 요 전체가 x일 때 k에다가 1 집어넣고 n 무한대를 보내면은 요게 0이란 말이야. 그래서 x 값이 a부터 시작을 해서 k 자리에 n 집어넣으면은 약분되어가지고 밑끝이 b까지, 그지? 네. 입체 내용을 a부터 b까지 요렇게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자, 말은 길었는데 결국 입체 도형의 부피는 요게 얘기하는 것만 잘 이해하면 돼. x좌표 x인 곳에서 그 입체 도형의 단면의 넓이를 함수식으로 쓸 수가 있으면 그 단면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은 구간 x값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쫙 보여주면은 그게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된다. 자, 그럼 실전 문제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필수적 9번 갑시다. 자, 9번을 보면은 도형이 없어요. 도형이 없습니다. 높이가 ln4인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이 어떤 물통인지 몰라요. 이게 원기둥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높이만 나와 있다. ln4라고요. 그 물통에 물을 쭉 채워가는데 바닥에서부터 물의 높이가 x가 되는 순간, 물의 높이가 x가 되는 순간 그 물의 수면, 이 수면에 도형이 반지름이 2의 x제곱인 원이 된대요. 그릇 자체는 원기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그릇에다가 물을 쭉 채워갔어. 높이가 x가 되는 순간에 수면을 딱 보니까 이 수면이 항상 원이더래. 즉 다른 말로 단면을 잘라보니까 이게 원이더래. 근데 그 원의 반지름이 높이 x값이 주어질 때 반지름이 2x제곱이더래. 그때 이 물통 전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결국은 여기서는 x축을 얘를 x축으로 잡는 거야, 그지? 세로 단면이 요게 단면이니까. 그래서 요 세로선을 x축으로 잡고 제일 바닥면을 0이라고 잡고 제일 윗면을 높이가 ln4니까 높이 전체는 ln4. 그럼 0일 때 높이가 x 되는 순간, 높이가 x 되는 순간에 단면의 넓이를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근데 단면이 반지름이 요 놈이니까 넓이는 요거의 제곱 파이죠. 제곱 파이가 단면의 넓이고 그 단면의 넓이를 0부터 전체 높이까지 0부터 ln4까지 이놈을 정적분하면은 이 그릇의 부피가 구해진다. 자, 이건 뭐 파이는 상수니까 빼내고요. 뭐 기본 지수함수 정적분이니까. 자, 2x 미분한 거 나눠주는 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0부터 ln4까지 착착 이거 되겠지. 자, 중요한 거는 단면의 넓이를 잘 구해주면 되고요. 자, 밑에 2번도 도형이 없습니다. 자,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데 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어떤 밑면이 있더래. 밑면도 뭔지 모르겠는데 밑면으로부터 마찬가지 높이가 x가 되는 지점에서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샥 잘라봤더니 잘린 단면이 정사각형이더래. 높이가 x인 곳을 어딜 잘라도 한 변의 길이가
루트 x 플러스 2인 정사각형이다라고 문제 정해놨어. 분의 1이구나. 이렇게. 자, 그때 이 부피가 2ln2가 되고 싶다. 전체 높이를 구하시오. 그죠? 자, 그럼 전체 높이는 몰라요. 전체 높이는 모르고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냐? 단면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요 놈이 정사각형이 단면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단면의 넓이지 뭐. 그럼 제곱을 하면은 x 플러스 2분의 1이 높이가 x인 곳에서 단면의 넓이. 소위 말하는 요 놈이 sx. 자, 그 놈을 바닥에서부터 쭉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0부터 높이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높이가 뭔지 몰라. 그죠? 높이를 모르니까 적당히 뭐 h든 뭐 t든 뭐 y든 이렇게 표현 문자로. 자, 이거를 정적분을 했더니 전체 물의 높이, 부피가 그놈이 2ln2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기본 분수함수 적분이니까 ln x 플러스 2가 될 거고 미분해가 1이니까 됐고요. 0부터 h까지 h 집어넣어주면은 ln h 더하기 2가 될 거고 빼기 0 집어넣어주면은 ln 2가 될 거고 뺄셈이니까 이거는 ln 2분의 h 더하기로 쓸 수 있을 거고 요 놈이 2ln 2인 거니까 ln 4랑 같은 거죠. 그래서 h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둘 다 단면의 넓이식을 세운 다음에 그 놈을 구간까지 정적분. 밑에 풀어봅시다. 자, 10번 문제. 요게 실제 수능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대표 유형 입체도형 부피에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0부터 1까지 그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일단 뭐 적당히 그려보면은 이건 뭐 위로 볼록이고 x축과 만나는 곳이 x로 인수분해하면은 0과 1이 되는 거고요. 위로 볼록이니까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요 2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 밑면이래. 요 반달 비슷하게 생긴 거에 초승달 멋있게 생긴 이게 밑면으로 하는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데 또 그 입체 도형이 기둥인지 뿔인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얘가 밑면인 입체 도형이니까 얘 위에 어떤 입체 도형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입체 도형이 있는 건데 그거를 x축의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본 거야. 그럼 수직인데 뭐 적당히 여기 x좌표 x인 곳에서 적당히 이거를 잘라보니까 단면이 전부 반원이래. 여기를 잘라도 단면이 반원이고 여기를 잘라도 어디를 잘라도 모든 잘린 단면이 전부 반원 모양이래. 이 말은 2차 함수랑 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위에 볼록하게 뭔가 입체도형이 솟아 있는데 x축 수직으로 잘랐더니 반원이다. 반원. 그러면은 이 x좌표인 점을 쭉 따라 올라서 단면을 그었을 때 얘를 지름으로 하고 이런 반원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여기를 그럼 모든 반원을 다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0과 1 사이에 있는 x값을 적당히 찍은 다음에 그 지점에서 자른 이 단면 반원의 넓이를 식을 세우는 거죠. 자, 단면이 반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넓이라는 놈은 원넓이의 2분의 1. 그럼 지름이 뭐냐? x값을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요 함수값, 그죠? 요 함수값이 지름인데 그럼 반지름은 요걸 2분의 1을 해야 될 거예요. 그지? 2분의 1 마이너스 제곱 더하기 x 요 놈이 반지름인데 넓이니까 이거를 제곱을 하고 파이 붙인 다음에 반원이니까 2분의 1 때린 게 요게 단면의 넓이.
자, 식이 뭐 복잡해도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항함수니까. 자, 제곱할 때 이거 4분의 1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8분의 1이 될 거고요. 이 전체를 전개를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우리는 어차피 합성함수는 전개를 하는 게 낫겠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를 제곱이니까 우리는 적분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뭐 이거 전개하는 거 별로 자, 제곱하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x제곱 파이까지. 요게 단면의 넓이고 이제 요 놈을 자연스럽게 구간 0부터 1까지. 이거 뭐 기본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열심히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단면이 일단 기본적인 함수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인 거고, 뭐 문제에서 단면이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요런 정사각형이 단면인 거고, 뭐 정삼각형이라고 하면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이런 정삼각형 넓이를 단면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5, 6, 3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11번이 이번에는 좌표 평면도 없고 함수식도 없고, 자, 그냥 말 그대로 입체 도형이 있어. 자, 밑면의 반지름이 2고 높이가 총 4인 원기둥이 있는데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건 뭐 일도 아닐 거고, 자, 어떤 부분을 구할 거냐면은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건데,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 여기다 칼을 대고 자를 건데 밑면과 60도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비스듬하게 잘랐대. 그럼 잘랐을 때 생기는 요 작은 부분 있죠, 그죠? 요 작은 부분의 부피를 구해보래. 자, 비스듬하게 잘랐을 때 이 잘린 작은 부분의 부피가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 도형이 아니야, 그죠? 원기둥도 아니고 원뿔도 아니고 아무 도형도 아니야. 부피를 직접 못 구해. 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일단 이 잘린 부분을 마찬가지 적당히 기준선을 잘 잡아야 돼. 10번 문제로 예를 들면은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 이런 것처럼 이 도형에서 어떤 적당한 기준선, 직선을 잡아가지고 그 직선 기준선에 수직인 단면을 넓이를 생각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도형을 뭘 기준선으로 잡고 그 기준선의 수직으로 어떻게 자를 거냐? 첫 번째 방법은 요 밑면의 반지름, 지름, 요 놈을 기준선으로 잡아놓은 방법이 있어. 일단 책에서는 이렇게 풀었어. 자, 그럼 이 기준선 잡은 놈을 적당히 X축이라고 잡자. 그리고 밑면의 중심, 요 놈이죠. 요 놈을 0이라고 설정을 하자. 그러면은 요 X값 두 개가 반지름이 2인 거니까 여기가 X좌표로 2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자, 기준선을 얘를 설정을 한 거야. 그리고 좌표를 설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원점을 0, 뿔만 2. 자, 그럼 이걸 잘린 단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단면. 내가 잡은 기준선, 이놈과 수직으로 이 평면을, 이 입체도형을 잘라야 돼. 수직으로. 자, 입체도형이니까 되게 보기 힘들어. 자, 요 놈과 이 입체도형을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자, 우선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당한 곳에 x값을 하나 찍습니다. x값을 찍어서 요 x값 위치에서 직선과 수직으로 자른 단면, 자, 수직이니까 자른 단면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이해되냐? 자, 그럼 때 자린 단면이 이 삼각형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삼각형 모양의 넓이를 단면의 넓이를 내가 잡은 x값, x좌표 x인 곳에서 자른 단면, 소위 말하는 sx 넓이를 내가 직접 식을 세워줘야 돼. 자,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입체도형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도형의 성질 다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입체로 오면 되게 헷갈리잖아. 그럼 결국은 이 삼각형 단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밑변 값 자체를 입체 도형으로 보면 그냥 힘드니까 결국 이 밑변의 길이라는 거는 이 밑면 원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밑면만 따로 그려. 밑면이 반원이죠. 여기가 요 놈을 x축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가 2 마이너스 2, 그지? 요 밑면만 반원만 그린 거야. 그럼 여기서 적당한 곳, 여기를 내가 x좌표를 x라고 찍었어요. 그러면 이걸 수직으로 자른 단면에서 요 길이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 길이가 요 놈. 그럼 요 길이를 식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 원이기 때문에 원방정식을 써서 x값 집어넣은 y값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기본 도형의 성질로, 자, 중심에서 요점까지 반지름을 그어주면은 이게 반지름 길이 2가 될 거고, 직각삼각형이 생겼고, 요 길이는 내가 x라고 잡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높이의 길이가 루트 4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요 길이가 루트 4 빼기 x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높이만 잘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 높이는 여기 각 60도 보이죠? 60도. 그러면은 x좌표 x인 곳에서 이놈과 수직으로 잘린 이 단면에서 요 빗변과 밑변의 각이 똑같이 60도. 특수각이니까 1대 루트 3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방금 밑변 길이 구한 거 여기다가 루트 3만 곱하면은 요 높이가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단면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들어가야 되고, 요게 밑변의 길이, 여기다가 루트 3 곱한 거, 루트 3, 루트 4 빼기 x제곱, 요 놈이 높이. 얘들이 곱해버리면은 루트 똑같은 거니까 4 빼기 x제곱으로 루트가 사라질 거고, 앞에 루트 3 남아있습니다. 루트 3 여기서 써버릴게. 요게 단면의 넓이. 자, 근데 단면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요 놈을 정적분만 잘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정적분을 할 때 잘 보세요. 지금 이 도형 자체가 어차피 원점을 기준으로 2까지 마이너스 2까지 대칭성이 있으니까 0부터 2까지만 구한 다음에 걔를 2배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마이너스 2부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대칭성이 없으면 마이너스 2까지 하면 되는데, 그지? 단면의 넓이는 2분의 루트 3 4 빼기 x제곱. 뭐 얘는 앞으로 빼내면 되고, 이거는 기본 2차함수 적분이니까 뭐 크게 계산은 어렵진 않습니다. 기준선 잘 설정해주고, 그 기준선 설정해서 이 기준선과 수직인 단면의 모양을 찾은 다음에 적당히 x값 x인 위치에서 이제 그 단면이 어떤 도형이냐에 따라서 넓이를 식 쓰는 게 좀 달라지겠지, 그지? 그리고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들, 피타고라스, 뭐 닮음 이런 것들, 삼각비, 자, 전부 다 해서 자 밑에 한번 풀어봅시다.